안녕하세요. 레이전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분위기 최고란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전고점 돌파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결심이 경제 살리기에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Number 7, Lucky 7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운의 숫자 7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6자였지 않습니까? 앞자리가 68, 69 요렇게 머물러 있었죠. 자, 그리고 그전에는 뭐 30, 40 이러다가 또 좀 전에 한 3주 전만 하더라도요.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 상태, 한 자리 숫자 7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죠. 이게 심리 상태가 항상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요. 얼마나 시장이 간사한지, 시장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뭔가 어떤 깊이 있게 변화가 느리고 움직임이 어떤 천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는요, 완전 다릅니다. 부동산은 그냥 뭐 한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 오르든 안 오르든 그러니 하면서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보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보통 여기도요. 미국에도 한 20년, 30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그거 이자 갚으면서요. 보통 여기 우리 미국 사람들도 이자 평생 그냥 몰기지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뭐 그래서 월급 받아서 그렇게 갚아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나이 은퇴할 때쯤 집 한 채 남는, 그나마 집 한 채 있는 사람 좀 다행이죠. 보통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그런 묵직한데 이 주식 시장은요, 어찌 보면 한없이 가볍디 가벼운 그런 깃털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잘 못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변동이 심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심리 상태가 극도의 공포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정말 며칠 만에 이렇게 싹 바뀌냐고요. 욕심 구간으로. 이렇게 저는 깃털처럼 가벼운 게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시장이 변동을 치건 뭐 오르건 내리건 뭐 비가 오건 뭐 이 번개가 치건 아니면은 햇빛이 쨍쨍 찌건 무더워지건 간에 그런 거 개의치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my way, 그냥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intrinsic value를 보고 그냥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새 이 기업이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서 이 Fear and Greed Index를 보시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벼운구나. 시장이 가벼우면, 주변이 가벼우면 나라도 무게중심을 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분위기가요, 더 가속도 붙어가지고 아마 익스트림 그리드로 넘어갈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쯤에는 충분히 이 지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좀 돌입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더 그런 게 드러날 겁니다. 특히 지금 보세요. 사우디하고 중동 딱 들르면서 세일즈 외교 완전히 펼치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미국 기업들이 잘 되는 거고요. 이건 전체 경제에 굉장히 좋죠. 중국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세는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이죠. 자, 이제는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재미나게 돌아갑니다. 자, 일단 보십시오. 다우가 0.36 빠지고 있어요. 재미나죠? 이 조그만 주식들 모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전체 주식창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우는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S&P 보세요. 0.13 빠지고 있는데, 자, 근데 나스닥 오르는 편이죠. 물론 뭐 숫자가 미미합니다. 0.03. 지금 뭐 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
흐름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오늘도 보면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올랐죠. 그리고 나머지 그 작은 주식들은 주변 작은 주식들은 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은요.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가 경제 살리기 돌입하니까 연준이 금리 내리는 거 물 건너 갔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자극들이랄지 리세션에 대한 공포랄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시장이 어떤 bullish하게 좀 바뀌는 그런 흐름세가 나오니까 확실히 나스닥 그리고 빅테크들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전고점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전고점 뚫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그 긍정적인 신호 중에서도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진 멀었어. 아직 몰라. 리세션 올지 몰라.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적절히 타협을 보고 있는 거지만 어찌됐건 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굉장히 지금 이제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보면요. 61.60입니다. 오일도 미국 재고 물량 많다라는 거, 오일이 비축유 이런 것들이 많은 걸 확인되면서 자, 오일이 지금 이제 이 저항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트럼프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하고 딱 만나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둘이 너무 쿵짝이 잘 맞아요. 바이든 때와는 완전 다릅니다. 트럼프가요. 오래도록 자기 자녀들도 이쪽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나 이쪽하고 원래 사업 때부터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계가 좋으니까 사우디 왕자도 너무나도 트럼프를 위한 정책을 계속 취해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내려와 있는 건요. 이게 지금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이게 기름값이 내리면 사우디나 오펙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바이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름 우리 감산 이럽니다. 아니 기름값이 내리는데 감산을 하니까 또 기름값이 올라 버립니다. 내리려고 하면 감산해가지고 공급이 적어지니까 기름값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때는요. 아예 그냥 오르라도 가격이 지금 내리는데 또 증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증산을 하면 공급 과잉으로 기름값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우디는요, 기름 이거 한두 푼, 물론 클 수 있지만요,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나라에 그냥 오롯이 퍼내면 나오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시냇물 같은 데가 기름 아닙니까? 시민들은 그거 퍼서 자동차에 넣어서 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트럼프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반도체도 준다, 이제 최첨단 칩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바쁜데도. 근데 또 젠슨왕에게 선물 받으면서 동시에 이것을 AI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것도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오일 가격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정도 유지되는 건요. 지금 이번에 CPI 내려가듯이 계속해서 물가 하락에는 큰 역할을 합니다. 잘만 하면요. 그 2.2%에서 아마 이제 2%대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오겠죠. 때가 오면요. 이 헤드라인 CPI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국 10년물 금리는 좀 살짝 올랐어요. 4.5. 지금 이거는 다시 이제 뭔가 화라산처럼 타오르려고 하니까 요러는 건데 이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 날라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이죠? 대략 그때 한 2주 전인가요? 한 열흘 전인가? 그때 굉장히 아직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상이 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그때 최악을 딛고 있을 때에 JP 모건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은행 아닙니까? 이 체이스, JP 모건의 CEO가요. 그리고 JP모건의 어떤 분석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올 연말에 경기 침체 온다라고 확정적 선언을 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는데 다만 다행인 것은 mild recession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세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온화한 그러한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트럼프의 관세가 지속되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단언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확신하게. 보통 이 기관들이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다고요. 근데 지금 전체 시장 밑바닥에서 흐르는 흐름들을 보니까 이거는 올
소위 말해서 하반기에는 무조건 리세션이 온다. 올해 10월, 11월, 12월에 온다고 단언했었죠. 근데 오늘 바로 JP 모건이 그 리세션에 대한 예측을요, just dropped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 Morgan has just dropped this prediction of US recession in 2025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아주 브레이킹 뉴스로 타전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JP 모건이 또 경기 침체를 완전히 확정적으로 예상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컷백을 했다? 자, 이걸 이제 이 예측을 내려놨다라는 건데 이게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트럼프가 바로 이제 중국과의 협상을 완전 빨리 일어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질질 끌면 이 결과가 사실은 모두가 다 오래 걸릴 거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주말에 너무나도 서프라이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도 급했고 중국도 급한 거예요. 서로가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딱 손이 맞아버렸던 거죠. 만약에 이번에요, 중국이 우리는 니네가 그렇게 많은 협상 아직 안 해? 질질 끌어버리면요, 트럼프만 혼자 트러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 트럼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스크하니까 또 분노와 표출하겠죠.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200% 이래 되면요, 시장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막 최악을 치닫겠죠. 근데 중국도 왜 받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들거든요. 중국은 더 힘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은요, 이번에 이거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그 30년, 잃어버린 30년에 잃어버린 50년이 올 수가 있어요. 중국은 그만큼 지금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이 필요해서 이 만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드만삭스 보십시오. 고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가를 대표하는 이 두 기관, 고드만삭스와 JP모건,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의 이 협상을 빠르게 진척시킨 거, 와, 이거는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사실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뭐 아니다고 뭐 지르고 나서 뭐 이랬다지만요, 실제로 정말 위기의식들이 많았어요. 내부에 나바로 맨날 나바라 이러면서 막 관세 막 소리 지르니 그 잘라버렸잖아요. 지금 나오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언론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바로는 제껴버렸어요. 나이든 그 80년대 너무 올드한 그 세계관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문제인 거죠. 오히려 지금 이 베셋 장관 있죠. 이 베셋이 굉장히 젠틀하면서 잘해요. 노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요, 확실하게 요청할 건 요청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장의 협상이라는 걸요, 뭔가 부드럽게 접근해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칼자루를 어차피 미국이 다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베셋이 굉장히 젠틀하게 잘 나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요. 근데 막 나바로는 옛날 사람 돼가지고 막 사람 기분 나쁘게 하죠. 그러면요, 될 것도 안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가끔씩 급발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베셋 장관이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돼가지고 빠르게 지금 수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했으면 실제로 JP모건은 이 JP모건의 수장 CEO 얘기를요, 이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해요. 재무장관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JP모건에서 경기 침체 온다라고 확정적 선언을 하는 건요, 엄청나게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대선 끝난 거예요. 이 트럼프는. 내년 그 중간 선거는요, 필패하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내년 대선 가도도 뭐 굉장히 좋겠죠. 자, 아무튼 흐름이 여러분 이렇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밑으로 낮춘다? 아주 좋습니다. 침체가 없이 가면 이게 뭐예요? 이제 트럼프 1기 때처럼요, 완전 그 아주 골디락스로 쫙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조정은 있습니다. 근데 쫙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흐름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중국이 China가 the mutual respect. 자, 중국도요. 그래서 상호 존중으로 들어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벌써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막 엄청나게 폭발적 상호 관세를 막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 여러 180개국 가운데서요. 그 가장 세게 때리니까 중국도 더 막 이제 여기도 분노하겠죠.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굉장히 암울했는데, 자, 이렇게 미국이 나오고 같이 하니까 이제 중국도요, 이럴 때는 빨리 안 넣으면 중국은 더 힘들어진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리스펙, 존중 속에서 중국이 들어갔다 그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the trauma for business is real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트라우마가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 뭐, 그리고 항구에 일하는 사람들, 그 얼마나 중국에 지금 일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안 그래도 없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런 일자리마저 사라지니까 중국의 노동자들이 막 난리도 아닌 거죠.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사냐고. 그게 다 일용직들 많단 말이에요. 일자리 없으니까 미국 욕하고, 미국 욕해서 뭐 하겠습니까? 중국 안에서. 어차피 중국 정부도 본인들이 수습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이 기업들이 실제로 막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중국도 자신들 기업이 안 돌아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리세션이 얘네들 침체인데 지금 이 수출까지 안 되니까 뭐 모든 곳에서 마비가 되는 거죠. 중국도 굉장히 위기 속에서 특히 기업들이 느끼는 거, 정치인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이 느끼는 건요 정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 관세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버선발 벗고 미리 나와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우디랑 이쪽 보세요. 중동 막 트럼프가 온다니까 버선발 벗고 나가서 그냥 환영하고 완전 뭐 지금 두 팔 벌려가지고 기름값도 내려줄게 뭐 온갖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이요 다들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서로 뭐 아우 먼저 동생 먼저 뭐 형님 먼저 이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지금 이 많은 회사들이 중국 그 공급사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초록색도 할래됐지만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이요 중국에 많은 회사들이 의존돼 있는데 이 관세 때문에 미국 회사들도 다 어려웠지만 중국은 뭐 완전 그 피바다였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화해 무드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서로가 위기의식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풀려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작동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은요, 굉장히 사실 주식 투자, 장기 투자인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락됐지만 테슬라 주가가 Stock SA up 46.1%입니다. 그러니까 46.1%나 올랐는데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since a Tesla Q1 earnings report on April 22nd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요. 그래프 보시면 4월 22일 날, 자 4월 22일 날 실적 발표 그 전에 보십시오. 주가가 가장 바닥에 있죠. 지금 그 아래쪽 그래프 보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이게 2월 20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쪽에 보면요. 지금 그 왼쪽 편에요. 그러면 이게 21일 날이 이제 이 22일 날이 실적 발표, 어닝 발표했고 그 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 생각하니까 주가가 계속 바닥을 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어닝 발표 22년도 22일, 4월 20일 이후로 무려 얼마가 올랐냐, 지금까지 46%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50% 오른 거거든요. 굉장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특히 이제 4월 초에, 4월 2일 날, 이 딜리버리 인도량 발표하지 않습니까? 인도량이 형편없었잖아요. 인도량이 형편없었고,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형편없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실적도 안 좋을 거라 생각하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우물쭈물하다 계속 이제 하향으로 내려왔죠. 쭉 내려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은 이게 V자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역행으로 쭉 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댓글에다가 이번에 여기서 200달러 깨지고 180대로 갈 거예요. 뭐 160대로 갈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가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실적 발표, 어닝 발표 후에는요, 테슬라가 항상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10번 중에 한 8번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그 논리,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또 하락 가능성은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왜냐, 이미 다 까진 패라고. 다 열린 패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올랐는데 쭉 올라가다가 그리고 한참 조정도 받았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이 올랐다가 이 플랫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또 쭉 올라가 버리죠. 이게 중국 관세 때문이거든요. 관세 해결되니까 쫙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348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지금 350 직전 목전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4월 22일 이후로 46% 거의 50% 올랐다. 이런 건요. 보통 주식은 이게 불가능해요. 테슬라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오래 투자한 사람들은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한 번 오르면 완전 급상승하기 때문에 뭐 마소나 이런 것처럼 찔끔찔끔 오르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한 번 랠리를 보이면 미친 상승을 해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냥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떨어지면 더 사모으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사모으는 거죠. 자, 그리고 4월 7일 날도 가장 낮은 숫자였거든요. 그때가 214였어요. 이때는 딜리버리도 안 좋았는데 관세까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214 최악이죠. 이 숫자만 보면요, 200 아래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게 되면 62%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뭐 거의 340배 왔으니까 굉장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요, 확실히 테슬라는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상승 그 힘이 굉장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보시면서 길게 보시고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포럼에 참석했거든요. 자, 지금 뭐 이런 포럼에서는 머스크만큼 좋은 스피커가 없잖아요. 사실 또 경제인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CEO들 초대해 보면요, 그 모든 CEO가 다 스피치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애플의 CEO 팀 쿡이 어디 스피치 연설에 가가지고 연설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잘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말 잘하는 것과 안에 갖고 있는 내공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잘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운영은 잘하는데 나가서 뭔가 얘기할 만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머스크는요, 지금 회사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 회사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에 이 머스크는 오랫동안 독서의 풍성한 인문학 서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독서량이 풍성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자신만의 독보적인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할 때도 이 세상을 읽어내면서 이 말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들어보면 파악할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런 파악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론 머스크의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오늘 했던 얘기를 보면요, 스피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나올 질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는데, 모두가 이제는 로봇 시대가 올 것을 다 예상을 해요. 오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예상하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사실 로봇의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의 선두주자죠. 사실 서구 사회에서 뭐 테슬라만큼 독보적인 회사가 없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보십시오. 어떻게 예상하냐 했더니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My prediction actually for humanoid robots is that ultimately there will be tens of billions라고 합니다. 그냥 이건 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앞으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 모습을 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시대가 올 건데 아마 tens of billions의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죠. 자, 이거 돈나무누나 같은 경우는 25 trillion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건 뭐 그냥 2경, 뭐 5조, 뭐 50조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한국말로도요. 그냥 25 trillion이니까 그냥 애플 회사가 지금 애플이 3 trillion으로 봤을 때에 거의 8배. 이 애플 시가총액이 전 세계 최고컨데 그 8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장이 형성됩니까? 그러니까 애플 같은 기업이 8개, 9개가 생길 만한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걸 쪼갰을 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테슬라가 주도해서 테슬라가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지배한다? 그거는 테슬라 주가는 이건 뭐 안 봐도 이게 우리가 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부 때
진방꿀. 우리 짐 크레이머가 본인이 테슬라 로봇을 가지고 또 걸어와가지고 로봇을 얘기하면서 한번 상상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여전히 테슬라를 바이를 외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10년 전에 15년 전에 테슬라 이게 도대체 회사가 미래가 있는 거냐, 회사가 도대체 돈을 벌려고 만들어진 회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도 하버드 나왔지만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이건 뭐 미래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도대체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이냐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생각과 완전 다른 접근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성공하니까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머스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결과로 실제로 보여주니까 이제서야 보통 사람들은 아하,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머스크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없던 걸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머스크가 오늘 사우디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tens of billions, 야, 이게 로봇이 한 개인이 한 마리씩만, 즉 한 마리가 아니라 한 개씩만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가지듯이요. 끝난 겁니다. 80억 인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들은 오늘 일부터 공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공장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공장들은 뭐 3억 8천 개가 있는데 공장은 한 개당 3,000개, 5,000개를 투입한단 말이에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올해 테슬라가 한 3,000개 만들어 투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테슬라 같은 회사에 3,000개만 들어가겠습니까? 뭐 몇만 개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장들은 또 수만 개씩 하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뭐 정말 상상 불가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러니까 그만큼 큰 시장이 펼쳐지는데 그것도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테슬라 자동차보다 더 10배는 더 큰 시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만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로봇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러니까 10배가 하는 이유가요, 지금부터 10배가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오늘 사우디에서 또 AI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머스크가 또 AI 뭐 최고 또 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 AI에 대해서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AI unlocks an immense amount of economic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경제적인 포텐셜에 immense amount of economic potential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단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우주 같은 그러한 소위 말해서 경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는 열쇠가 뭐다? 바로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 경제적 포텐셜에 엄청난 것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열쇠,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크게 봤을 때 AI, 소위 말해서 언어, 라지 랭귀지 모델, 챗 GPT 같은 거 있죠. 그런 영역에도 XAI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룹을 출시해서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선점해 가고 있죠. 뭐 1년 만에 이렇게까지 따라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과 앞으로 로봇 시대죠. 이게 전부 다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앞으로 피지컬 월드, 인공지능이 이제 몸을 입는다 그러거든요. 몸을 입는다. 인바디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월드에서 이제 소위 피지컬 AI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봇이고 자율주행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앞으로 이 AI가 열어젖힐 경제의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트럼프도 전통산업, 즉 공화당이 전통산업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가 이 소위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 다니면서요, 뭘 이제 깨닫게 되냐면요, AI가 앞으로 전통 산업이 하고 있는 이런 노동력이랄지, 소위 말해서 많이 드는 이런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립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이미 AI, 즉 챗GPT나 그록을 통해 가지고 내 비서처럼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직원 10명이 할 일을 AI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 플랜을 짜는 때 또 사업에 이 소위 말해 어떤 상품을 내놓는데 이 상품의 기획이랄지 미래
전망이랄지 이런 분석들, 시장 조사며 이런 것들 얼마나 잘합니까, AI가. 지금 굳이 이제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번에 6천 명 자를 때 전부 다 코딩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날벼락인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뭐 UC 버클리를 다니고 UCLA에서 뭐 엔지니어링 할 때 코딩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니네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 AI가 더 잘하거든요. AI가 코딩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노동력이 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요.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자,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 건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AI가 앞으로 정말 이 경제의 포텐셜을 터뜨릴 거라 보기 때문에 머스크는 이쪽으로 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AI라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 쪽도 가고 있고, 동시에 피지컬 AI의 선두주자죠. 로봇과 자율주행. 그러니까 머스크는 앞으로 그걸 보면요, 머스크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왜냐면 지금 테슬라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어느 회사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넘사벽이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뉴스였습니다.